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습격번의 신상 공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방 업주 연쇄 살인범의 신상은 공개함에 따라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의 신상 공개 결정이 엇갈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이 다방 업주 연쇄 살인범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얼굴, 나이 다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범인은 57세 이영복입니다. 머그샷이라고 하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머그샷까지도 함께 공개가 되어서 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요, 4시간가량 토론을 통해서 공개 여부를 정했다고 하는데 회의 끝에 공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제 기준에 따르면은 일단 특정 강력 범죄 중에 신상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범죄에 해당해야 되는데 네. 살인은 당연히 이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요. 범행의 잔인성이라던가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영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공개 수배를 통해서 이미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었고요. 머그샷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공개가 됐거든요. 네, 지금 머그샷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전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이 허점으로 불려졌던 부분이 그래서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이 네. 머그샷, 그러니까 한 30일 이내 정도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 아니라 이전에 찍어둔 주민등록 사진이나 기타 제공받은 사진을 공개하게 되면 현재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거든요. 작년에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은 1월 25일, 오는 25일부터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머그샷, 최근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복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 머그샷이 공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25일부터는 이제 이 공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가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 최근에 촬영한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촬영한 사진으로 신상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게 엇갈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공개 기준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상 공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다면요. 네. 일단 특정한 그런 범죄, 강력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살인은 당연히 포함되게 되고 이재명 습격범의 경우에는 지금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요건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범인의 어떤 범행의 잔인성이나 잔혹성 이런 부분이라던가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다른 사례들에 좀 비춰보자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던 그런 범죄들은 살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 내지는 살인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살인 미수였다는 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공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준에 조금씩 미치지 못해서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개위원회 어떤 구성의 자세한 내용이라던가 정확한 표결 내용 같은 것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범죄의 중대성, 공공이익, 국민 알 권리 등의 요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거듭 이 요건을 설명드리지만 네. 어쨌든 수단의 잔혹성이라던가 국민들의 알 권리 굉장히 다 중요한 요건
요건들을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개,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라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기준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결국 개별 사안마다 법익의 균형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인지를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결국 지금 같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특히 이렇게 뭐 범인의 어떤 범죄의 중대성이라던가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지 하에서는 사실상 공개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다. 결국 사건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요건이 충족되면은 지금 얼굴이나 실명, 나이, 직업들이 공개되지만 이전 사례들에 비추어서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하게 공개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보자면은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여러 차례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6년에 발생한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요. 리퍼트 전 대사 피습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때도 신상 공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이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건 2010년도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에 좀 여지가 좀 다르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죠. 근데 당시에 이 해당 범인이 이미 다양한 그런 사회 활동들을 해오고 있던 인물이라 이미 언론에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당시에는 이제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피습 사건 때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당연히 이 신분이 노출이 되었었거든요. 네. 이제 2010년도부터는 이런 기준을 좀 일관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이 네.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에는 일단 공개가 된 사례도 있었고 사실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이번 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범에 대한 공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률적이지 못하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법을 정돈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상 공개위 신설이 된 게 2009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신상 공개위를 거쳤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달라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지금 네. 7인으로 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을 일단 외부 인원으로 해서 뭐 변호사, 의사, 기타 전문가들이 함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이게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유족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입장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항상 타당하다고 보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가해자는 마땅히 이 얼굴이 공개가 되고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도 가족이 있게 되는데 물론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과는 비교할 바도 할 수 없겠지만 네. 가해자의 가족들도 이렇게 가해자가 신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 형량이 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뭐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서부터 특히 이 특정 강력범죄의 그 종류도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견이 되어서 네. 이렇게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마련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머그샷의 경우에도 동의가 없이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법이 점점 다듬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들,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일관성에 대한 기준이
조금 이제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 이재명 습격범 김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보니까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김 씨의 실명 그리고 직업 이런 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건 그렇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외국에서는 머그샷 같은 거 예전에도 그냥 공개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신상 공개에 대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네.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미 이 우리 경찰의 신관상 비공개 결정과 관계가 없이 이미 이전에도 이 습격범의 실명이라던가 나이, 직업, 그리고 뭐 이웃들 간의 그런 증언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었고요. 심지어 이제 모자이크가 없는 채로 이 범행 현장의 사진들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비공개하고 해외 언론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법 하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신상공개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정당에 대한 부분 어느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는지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당법 하에서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이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발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외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광범위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서치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 법도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대응책이 나오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이냐 피해자 그리고 네. 남겨진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더 먼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과 또 별도로요. 신상 공개 부분도 이런 공개를 통해서 이런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계속 개정되고 네. 조금씩 사회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토론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서 우리 법도 조금 더 다듬어지면서 이 신상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공개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는 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